아니 제가 그래도 종종 산업 리포트나 이런 인덱스 자료 네. 100페이지짜리는 종종 보는데 네. 200페이지짜리는 대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승윤 연구원님한테 일부러 이 하드카피 책자를 좀 몇 개 갖다 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야. PDF 파일도 물론 이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뭐 FA인 가이드 네. 보면 다운받으실 수 있지만 네. 이 책자 이거를 좀 우리 복길이님들한테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복길이라고 하죠. 아, 네, 복길이님. 네. 복리 효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하네요. 복길이님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퀴즈를 내고 네. 예, 선착순 댓글을 받아서 네. 좀 발송을 좀 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잘 봤습니다. 이거 저도. 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막 급등하기도 했고 네. 뭐 관심들이 계속 모이기는 하는데 네. 이걸 좀 오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로봇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5페이지 이제 서머리를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 네. 자료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산업이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로봇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로봇을 사용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 저희 네. 삼성전자가 네. 로봇 사업 TF를 이제 로봇 사업 팀으로 그렇죠. 승격을 시키면서 또 한번 많은 주목을 좀 이제 불러일으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관심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제가 좀 어떤 분야,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자료를 쓰게 되었고요. 네. 저희 7페이지에 이제 로봇 분야별 투자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분야를 좀 상세하게 나눠서 좀 어떤 접근이 유효한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로봇 분야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분야는 크게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또다시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쓰여왔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리는 협동 로봇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수술 로봇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물류 아니면 이제 외식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로봇 분야 중에서도 본 자료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관심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인데 이게 뭐 거대하게 뭐 자동차 막 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저희 산업용 로봇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산업의 공장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저희 협동 로봇은 물론 공장에서도 쓰이지만 최근에는 뭐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치킨 로봇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치킨 튀기는 로봇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죠. 치킨은 맛있죠. 네. 저도 이제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이제 맛을 보기는 네,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리스타 한 명 일자리는 줄었네. 근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이제 생산성이고 효율성이고 참 여러 가지 이제 교감이 됩니다. 해서 우리는 또 이제 자본주의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니까 좀 냉정히 봐야죠.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제가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전통 산업용 로봇 시장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통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전에 좀 많이 활용이 되었던 저희 로봇 좀 주목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통 산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덩어리도 크고, 크고, 그래서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가장 우리가 그 애국가 TV에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이고요.
또 오른쪽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네, 저희 도표 이제 38번을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산업용 로봇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일명 육축 로봇이라고도 하죠. 이제 사람의 팔과 좀 형상이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로봇이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 네. 이제 보통 이제 6자유도라고도 해서 이제 6개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반도체 장비 네. 많이 보는 그 네.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로봇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산업에서 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용도로는 이제 핸들링이라고 해서 운반, 네. 그리고 이제 용접이나 조립 이런 3가지 용도로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반해 주거나 옆에 놔주거나 이런 그 핸들링 네. 그 시장이 산업용에서 한 43% 차지할 정도로 네. 제일 큰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저희 이제 25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네.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시장 하겠습니다. 규모.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네, 규모가 그쵸, 좀 그쵸.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표 44번을 보시면 이제 저희 세계 로봇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인데 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리 전체 산업용 로봇 연간 수요가 한 40만 대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만 대요. 네, 보통 대당 이제 산업용 로봇이 한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는데, 한 대. 네, 그러면은 이제 총 산업 이제 시장 규모는 한 40조 원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한 40조 원 정도 네, 되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장은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는 한 연평균 8% 정도 성장을 하면서 2024년에는 한 50만 대 정도까지 50조 원까지 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도표 4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중국. 네, 저희 이제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 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국산화가 많이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의 국산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산 로봇보다는 오히려 좀 해외, 일본이나 이런 유럽 쪽 기업들의 로봇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산업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뭐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할 만한 네. 것도 생각해 볼 수 네, 있겠고요. 중국 시장을 좀 반드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네. 저희 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최근 좀 업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의 수주 그리고 생산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 쪽 일본의 경우네요. 네, 일본 쪽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뭐 일본이 항상은 아니고 가장 먼저 좀 앞서 있죠. 네. 로봇 기술은. 네, 로봇 기술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전체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어떤 쪽에서 생산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쪽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유효하다 아하.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도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수주 그리고 생산 모두 좀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좀 감퇴하면서 좀 한번 수요가 꺾였던 네. 적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좀 침체되었던 수요가 다시 펜트업 효과로 나타나고 쫙 있는 올라오고 것으로 있네요. 네,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산업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어지면서 거기에 또 추가적인 로봇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로봇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조립하는 데 좀 많이 쓰였는데 네.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에도 네. 또 한 번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좀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또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표 이제 방금 26페이지 도표 50번에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 수요는 한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상하이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로봇 수요도 한층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좀 경기 동향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전방 산업의 동향에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 로봇 관련 산업도 뭐 경기 민감주처럼 경기를 좀 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에서 얼마만큼 쓰이냐, 그리고 산업의 상황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중요하네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전통 산업용 로봇 쪽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33페이지로 넘기셔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협동 로봇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로봇 팔. 네. 근데 로봇 팔만 있는 기계인데 조금 더 소형화된.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옆에다 놓고 협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네, 부르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도표 지금 69번 네. 보시면은 이제 로봇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외형 자체는 저희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형화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 로봇 안에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를 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람과 근거리에서 같이 협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펜스 안에 네.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죠. 사람이 여기 접근하면 이제 큰일 나는 네. 약간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사람 옆에다 두고 같이 일하라는. 네. 또 두 가지 추가적인 특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산업용 로봇,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보통 이제 설치비 포함해서 대당 한 1억 원 정도. 산업용 같은 경우는 네. 엄청 큰 것들. 네, 엄청 큰 것들에 대해서는 한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 협동 로봇은 그의 절반 수준이 한 5천만 원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격도 가격이지만 투자 회수 기간 예. 이 관점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은 한 3년 정도 걸리고 예. 저희 협동 로봇은 1년 내외면 이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 네. 거의 사람 한 명을 대체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는 거의 1대1로 내려왔다. 이 정도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도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요즘에는 뭐 4천만 원대, 3천만 원대도 나온대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사양이라든지 옵션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만큼 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요거 보면 그림에 네. 이게 뭐 협동 로봇을 뭐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세팅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요? 네, 방금 이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네. 가지 특징으로는 조작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졌다라는 네. 점인데요. 네, 저희 도표 7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로봇을 만져가면서 네. 이렇게 동작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세팅.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발전을 했고요. 그걸 이제 교시라고 표현을 하네요. 교시. 네, 교시 한국어로는 교시라고 하고 네. 영어로는 티칭. 티칭, 네. 가르친다, 세팅한다. 네. 아, 그래서 좀 손을 써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뭐 협동 로봇 언박싱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3분 40초 만에 설치를 했다. 아, 이거는 전문가들이 설치한 거죠? 네, 네, 전문가들이 설치를 밥 했기 먹고 맨날 때문에, 이것만 네. 설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도 3분 40초 안에 네. 세팅을 한다. 네, 세팅 자체가 좀 상당히 아, 간편하다. 요거는 두산 로보틱스 영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가 또 이제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이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협동 로봇은 물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쓰이지만 저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품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산업 이러한 산업에서도 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스타 로봇, 지금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 튀겨주는 로봇 이런 식으로도 해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 전방위로 해서 보급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쓰이는 데가 정말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무거운 것만 로봇을 시켰다면 이제는 정밀한 걸 넘어서서 네.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네, 거 네. 예, 거기까지 다 이제 뻗고 있고 네. 또 어떤 로봇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40페이지가 써서 제가 네.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은 건 알겠고 또 앞으로 유망한 것도 알겠지만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저희 도표 88번을 보시면 이제 제가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 네,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은 뭐 기관마다 예측하는 시장 규모라든지 뭐 성장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무조건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최소 연간 20%의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네, 전 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로 가셔서 네. 저희 도표 89번을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제 20% 연간 20%로 성장을 했을 때 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아직은 크진 않지만. 네,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저희 2030년까지는 한 8조 원 규모까지는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 대수 역시 뭐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표 92번에서 이제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 내외의 수준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2024년까지는 그래도 한 18%까지는 좀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그리고 왼쪽에 도표 91번 보면은 네.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그림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협동 로봇도 그렇고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가격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규모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4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도 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분들을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표 98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네.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작지만 2030년까지 그래도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좀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협동 로봇이 계속해서 더 네. 확산될 것이다. 네. 네. 네, 좀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도 사실 추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 뵈면서 요즘 어떤지 좀 여쭤봤는데, 확실히 협동 로봇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입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슨 로봇이야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키오스크 도입하고 네, 맞습니다. 알바생 하나 내보내고 네. 그걸로 사람들 다 주문하고 네. 요즘에 뭐 호프집이나 맥주집 가면 다 서빙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자리에서 그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주문하고 네. 로봇이 와서 이렇게 서빙해줘. 사람은 꼭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놓기만 하면 네. 되고. 또 로봇이 생각보다 잘 피해갑니다, 사람을. 네. 그냥 큰 로봇 청소기처럼. 네. 예. 잘 피해가는, 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한 1년만 지나봐요. 당연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또 빠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47페이지에서 좀 대표 기업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기업들 맞아요. 기업들.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협동 로봇의 대표 기업들. 네. 저희 도표 102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로봇 기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50% 이제 과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마크 기업이 제일 커요? 네. 협동 로봇 네. 분야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시장에 먼저 들어왔고, 그렇게 네. 해서 좀 선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2015년에 미국의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라고 네. 하는 회사가 테라다인.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테라다인이 덴마크 네.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다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유니버셜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좀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국내 기업에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S나 네.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국산 기업들이 조금 강점이라면 강점? 네. 예, 있을 텐데.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국내 로봇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네. 있고. 각각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상장돼 있고요.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좀 비상장 기업으로, 이 두 가지 기업이 좀 그래도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을 좀 제일 잘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이었죠? 이정호 대표가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네네네. 로봇 산업이랑 회사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못 보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 편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그 협동 로봇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반 하중 들을 수 있는 무게나 5kg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반경하고 뭐 정밀도 이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반복 정밀도 그리고 구동 속도 이 두 가지가 보통 산업용 로봇의 스펙을 좀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닌 네, 거예요? 오히려 좀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 즉 기술적인 변별력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차별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기업의 매력이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반하중은 이제 무게를 얼마만큼 들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5kg를 들 수 있는 로봇들을 좀 가져오신 거구나. 네. 이것도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네. 보통 이제 3kg, 5kg, 10kg, 그리고 최근에는 20kg에서 30kg까지 좀 들 수 있는 로봇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큰 것도 있죠. 네. 그럼 거대해지는 거고 네. 그야말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 라인에서 뭐 가벼운 거 반복 수달해 주는 걸 뭐 10kg짜리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에 따라서. 구동 속도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구동 속도는 이제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에서는 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작업이 가능한가. 네. 네. 근데 협동 로봇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전성을 좀 중시를 하다 보니까 로봇의 파워를 좀 많이 약화시켜놨고 그래서 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도 좀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는 속도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사람 옆에 붙어서 일해줘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 승질이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로봇이 이러고 있으면은 승질 냅니다. 네. 빨리 해달라 아마 저 옵션 높여달라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할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로봇 쪽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면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서비스 로봇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청소, 수술, 가사, 농업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물류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그리고 외식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물류와 그리고 외식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장 좀 극심하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류와 외식 산업에서 로봇 도입이 좀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운반 분류 포장 요거 이제 택배 산업이라든지 그쪽 물류에서 정말 필요한 산업이고 네. 상하차 네.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배송까지. 배송까지. 예. 일단 물류 로봇 쪽 말씀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원래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로봇이 좀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배송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 배달 이쪽에서 좀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관련 규제들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2023년에 좀 관련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후에 좀 어떻게 좀 상용화가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그 배송 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혁신을 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2025년경에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당겨서 2023년에 풀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69페이지에서 규모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물류 로봇이죠. 네, 물류 로봇 글로벌 규모와 그리고 이제 국내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세계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한 이제 연간 수요가 한 8만 대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까지는 연평균 40%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26만 대까지 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로봇들이 점차 좀 대체를 하는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뭐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원 이제 정도로 좀 시장 규모를 보고 있고 2023년까지 좀 큰다 하더라도 한 6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많이 작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정말 시작 단계죠. 이제 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쿠팡이라든지 이런 주요 물류 업체들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좀 인력들에 기반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기반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동화가 많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국내 물류 업체들도 계속해서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CJ 대한통운이 AMR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로봇을 군포 물류센터에 128대 도입을 하면서 좀 이제 로봇 도입도 앞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류 창고에서 가장 그 니즈가 클 거예요. 네. 이제 저희 71페이지에서 좀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 아마존의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이제 보통 물류 로봇 하면은 이제 아마존의 키바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 제일 좀 유명한데요. 거의 이제 저희 물류 로봇 시장을 좀 선도를 해왔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한 35만 대 정도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게 뭐 파레트처럼 생겨가지고 바닥에서 이거 들어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저희 선반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저희 아마존 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만약에 직접 물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싣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수행했을 때 하루 평균 20km 이상 좀 걷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상당히 좀 노동이 좀 이제 어려운 그거를 이제 로봇이 좀 대체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의 로봇은 아마존에서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부로 좀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서는 좀 어디 로봇이 많이 쓰이는가를 보시면 이제 저희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긱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중국산 로봇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 쓰이는 이송이네요. 네, 저희 CJ 대한통운이 올해 도입한 로봇도 이 긱플러스의 로봇이고요. 중국 거. 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요게요? 네,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국내에도 올해 좀 한국에 지사를 본격적으로 설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마존 로보틱스의 요 운반 로봇? 이라고 불러야 되나? 여기 AMR이요? AMR, AGV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같은 역할이고 조금 많이 쓰이고 있다. 아마존 로보틱스가 이거를 해외나 다른 기업들에 팔기 시작하면은 아마 또 이제 판도가 좀 달라질 텐데.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만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외에서는 긱플러스가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좀 보시면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티로보틱스, 국내 기업들도 좀 지난해부터 해서 좀 물류 로봇들 좀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좀 시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물류 로봇들이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랑 티로보틱스 이쪽에서 하는 게 이제 AGV, AMR이라고 하는 긱플러스가 만드는 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운반 로봇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밑에서 보시는 로보티즈와 뭐 뉴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만드는 이제 로봇이 바로 이제 배송 쪽에서 쓰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지가 찾아가는. 스스로 이제 배달 지점까지 좀 찾아서 주행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아마 테스트를 어디선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실외 자율주행. 뭐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요. 저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마곡지구에서 계속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좀 먼저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요거는 우리가 현대차가 인수해서 많이 그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빨판이 달려서 빨판 문어처럼 빨판 달려 그걸 흡착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그 스트레치. 주로 상하차에 좀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람이 작업을 수행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판매 물량은 모두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DHL이라든지 택배에서 이런 좀 여러 글로벌 물류 업체들한테 좀 팔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72페이지에 저희 도표 156번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큐브형 창고,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큐브형 창고가 뭐예요? 이게 창고를 아예 통째로 좀 자동화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이렇게 그린 건가요? 네, 건물이고 아예 이 건물 자체를 좀 이제 완벽하게 좀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의 무인화에 가깝게 자동화를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완전히 거의 무인화로 돌아갈 수 있는 창고 시스템으로 보실 수 있고요. 거의 그거네요. 자판기를 건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요, 건물을 자판기처럼 만들어 놓은. 정말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로 딱 와닿네. 앞으로 좀 그 설명을 좀 세미나 할 때 이런 걸 좀 쓰세요. 이런 표현을. 좋은데요. 저도 확 이해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확실히 그런 뭐 물류 로봇들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롯데라든지 아니면 파스토라고 하는 이제 물류업체에서도 실제 좀 도입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니즈가 또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85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일단 이제 물류 쪽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외식 산업 쪽 로봇들 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요즘에 제일 많이 와닿을 거예요. 뭐 CF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식당들에서 좀 있어요.
이거. 네, 최근에 좀 음식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다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사진 찍기 바빠요. 네. 식당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근데 중국산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이제 국내 음식점에 점차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서빙 로봇의 80%에서 90%는 중국산 로봇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푸드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와 네. 그리고 이제 키논 로보틱스 이 두 가지 회사의 제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뭐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KT에서 서빙 로봇 렌탈하겠다라는 네.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로봇들도 좀 상당 부분이 좀 중국산 로봇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산 그러면은 되게 뭔가 저가의 공산품 이미지였는데 네. 이제는 이 어감이 또 달라지고 있네. 네, 야. 이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로봇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네.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충분하게 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그래도 쓸만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LG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LG전자의 이제 클로이 서브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좀 유일하게 좀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호프집 가서 본 게 요겁니다. 이 로봇들 보시면 아마 이제 음식점 가면 이게 중국산 로봇이구나, 이게 LG 로봇이구나 바로 모르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좀 약간 외형 자체가 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크게 써놔야지. LG 이런 데는 크게 써놔야지. 네, 뒤에 좀 써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광고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게 작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고요. 네. 뭐 센서는 얼추 비슷한 거 네, 같고. 얼추 비슷하고 사실 기술적 스펙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이 좀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도 않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게 저도 한 13년 전, 14년 전에 신혼 때 로봇 청소기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요만하게 이제 지가 돌아다니면서 뭐 충전하고 뭐 피해가고 했는데 그 외 큰 버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간은 더 달라지고 이제 뭐 네. 무게도 있고 뭐 센서도 많아지고 네. 했습니다만. 더욱더 효율도 좋아지고 이제 더 물건도 잘 피해 다니고 하는 기술들은 좀 발전은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갖춘 로봇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뭐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발전했고 또 네. 그 기술들이 좀 로봇 쪽으로도 좀 유입이 되면서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오네. 네, 이어서 이제 서빙 로봇에 이어서 이제 조리 로봇 쪽을 조리 로봇.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이제 로봇, 네. 만들 수 있는 게 뭐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네, 맞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피자 만드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햄버거의 패티를 뒤집어주는 그건 단순하죠. 그냥 요렇게 네, 요것만 해서 하면 됐으니까. 하면 처음에는. 됐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뭐 아이스크림을 이제 내려주는 로봇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좀 이제 받아서 예쁘게 이렇게 받아주는 돌려주고, 로봇과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내려주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커피 이제 나온 사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해서 저희 드립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뜨거운 물 이렇게 네. 내리는 것까지. 네, 그런 로봇도 나오고 있고 이 사진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치킨 튀겨주는 로봇도 좀 맞아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예전에 알바할 때 치킨 좀 튀겨봤지만 사실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어려울 거는 없고. 네. 사실 요게 협동 로봇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데 네. 그 가격도 대당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런 것들 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인건비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네. 네. 최근에는 좀 치킨 튀긴 로봇이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왜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교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달에는 이제 멕시카나 치킨에서도 이제 로봇팔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야, 근데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 하나 영업으로 뚫면 네. 이 로봇 회사들은 기본으로 뭐 몇천 대 단위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좀 기반해서 좀 저희 조리 로봇이 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협동 로봇이 쓰이기 때문에 이 조리 로봇 시장의 성장은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인데 네. 그 일자리 측면에서 또 엄청나게 걱정인 거고.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요즘 최근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좀 인력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치킨집 알바가 시급이 한 2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치킨집 알바가요? 네. 그래서 근데 2만 원을 이제 내걸어도 알바가 안 구해지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듣고 있어가지고. 이야, 참. 앞으로 좀 이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동력 부족 제가 말씀드렸던 딱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서비스 로봇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값이면 그냥 로봇 도입하련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렌탈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한 60만 원 정도. 아, 렌탈도 돼요? 네, 월 60만 원 하기사. 정도 나오고 있고 보통 알바비가 평균적으로 한 월 6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평균? 똑같다. 네. 이제 결국 로봇 가격과 그리고 알바비, 알바생들의 일반적인 이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거의 유사해졌다. 그래서 알바가 안 구해지면 결국 로봇을 써도 이제 좀 무방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몇 천만 원짜리를 도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네, 네. 그냥 월 렌탈로 네, 쓰는 것도. 네. 이야, 또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네요. 네, 맞습니다. 예. 렌탈도 있고, 뭐 리스도 있고, 할부도 있고. 아, 또 이거 네. 뭐 금융사들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다 할 겁니다, 이거. 네, 요즘에는 또 보험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 로봇 네, 보험. 오히려 좀 이제 사용자들이 좀 부담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어서 더욱더 서비스 로봇이 보급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규모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87페이지에 이제 도표 188번하고 189번에서 각각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서빙 로봇이 한 3,000대 정도 국내에 보급이 되었다. 3,000대.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3,000대 수준까지 좀 보급이 되었고 제가 자체적으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2023년까지는 한 10,00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이제 체감을 하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 또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실증 사업 아니면 이제 뭐 서빙 로봇 지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지원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극초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몇 대 정도 들어갔다라는 점을 좀 파악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규모에서 몇 퍼센트 도입이 됐을 때 몇 대 정도다라는 이제 형식으로 좀 제가 구해봤는데 네. 1% 보급이 되었을 때 한 3,000대 정도 아,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한 10% 보급이 됐을 때는 한 3만 대 정도 네. 뭐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네. 협동 로봇하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91페이지 이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뭐 호텔이라든지 네. 네. 뭐 가사 이런 좀 여러 가지 분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즘 뭐 CF에도 많이 나오는 네. 뭐 이렇게 뭐 살균하는 로봇 네.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뭐 이것도 네. 이제 그 서비스 로봇이죠. 네, 네, 네. 뭐 정말, 물이나 정말 수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갖다 주고 아,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네. 최근에 저희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공개를 했던 가사 가사 로봇. 로봇. 청소도 해주고 와인도 따라주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아직까지 좀 구현은 안 됐지만 그쵸. 네, 이건 앞으로 좀 조금 이런 시간이 방향으로 걸리네요. 나아갈 수 있다. 최근에 좀 건설 쪽에서도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네. 좀 감시라든지 좀 정찰 쪽에서 로봇들이 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철근을 결속하는 로봇도 네, 있어요? 아예 좀 철근도 결속까지 해주는 네, 그런 로봇도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로봇 회사 사진이고요. 아, 철근도- 왜냐면 이게 건설 현장에서 이 거푸집하고 그 네네. 타설 네,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좀 힘들고 꼼꼼하게 이거를 철사로 묶어야 되는데 그 설렁설렁 묶었다가 콘크리트 타설한 거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이거 다 왜 이렇게 잘 알지? 왜 이렇게 잘하시죠? 어릴 적에 노가다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패널 장착? 실제로 건설 쪽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중노동을 대신해줄 로봇, 약간 이것도 이제 일본 로봇인데 좀 어. 약간 이제 거대한 로봇이고 무거운 것까지도 무거운 것도 대신해주는. 대신 들고 옮겨주고 아. 이야, 신기한 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농업 쪽. 아, 농업 나왔다, 네. 농업. 최근 농업 쪽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스타트업들 투자 받는 것도 봐도 지금 네. 농업 쪽 로봇들 만드는 회사들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요게 존디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존디어 거. 보니까 무슨 저기 트랙터 밑에 그 비전 센서까지 다 있어가지고 네, 원전 무인으로 해서 뭐 자율 잡초는 뽑아주고 뭐는 걸로 뭐 와 장난 아니던데요? 이게 사실 농업 쪽이 좀 로봇이 쓰이기 제일 어려운 분야로 꼽혔었습니다. 왜냐면은 지형이 좀 울퉁불퉁하고 로봇이 좀 다니기 좀 제일 어려운 지형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 트랙터는 뭐 거의 다 네.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초도 수행하고 그렇죠. 잡초 뽑고 이게 뭐야 사과를 수확하는 거예요? 네, 올해 CES에서 저희 두산 로보틱스가 공개한 로봇이고요. 이제 비전 센서라고 해서 이제 로봇의 눈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비전 센서를 달고 사과를 인지를 해서 이제 따는 수확까지 해주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고 익은 걸 따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비전 센서 해서? 네. 그 우측 보시면은 이제 피망 사진이 나와 있는데 피망?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잘 익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이게 피망이구나 해서 수확까지 해주는 그런 로봇들도 현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거 비닐하우스에 그냥 로봇 집어넣고 알아서 따오라고 하는 네, 거네요?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희 과수원에서 이거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역시 또 이게 그 방산 쪽에서 또 네, 주목을 가장 먼저 받고 쓰이게 있죠. 되겠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기는 한데 네. 경찰이나 이제 군 그리고 이제 소방 이쪽에서 좀 이제 감시 정찰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이제 국방 로봇으로도 이제 최근에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 거는 미국 거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거 맞습니다. 같고 오른쪽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 거. 네, 맞습니다. 이거 안 써 있는데 딱 보면 알겠네. 네. 눈에 익었습니다. 눈에 익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회사 거구나 그 특징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구나. 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구나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제 뭐 옛날에는 저희 한국의 휴보 그리고 일본의 아시모 이 두 개 회사의 로봇들이 좀 제일 주목을 받았었고 이족 보행이라고 하는 예, 이족 보행 로봇이고 그 카이스트 휴보가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와 있다고 보면 되겠고 네. 오른쪽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제일 좀 저희 뭐 BTS에 춤을 추기도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네, 뭐 뛰어다니고 뭐 장난 아니죠. 네,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네, 휴머노이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도표 209번은 테슬라. 좀 많이 핫한데요. 이거 뭐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이 저거 뭐 쫄쫄이 입고 춤추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아닐 테고 네, 이번 또 뭐 조만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거 뭐 공개한다고 네, 하던데요. 이번 가을에 좀 시제품을 좀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렇게 얄쌍하고 진짜 사람 몸처럼 나온다고요? 조금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그렇게 나오면 이거 엄청난 네. 일인데.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기술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또 아니라면 또 아닌 대로 아직까지는 로봇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좀 그런 것들 현재 주소를 다시 한번 그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은 요게 표정 짓는 네.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이라는 네. 거죠. 네. 여기 일본 거지, 일본 거. 이거는 어느 회사 어느 국가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해외 로봇 기업이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올해 CES에 공개되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로봇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타에서 최근에 뭐 PCR 검사라든지 아니면 PCR 검사면 이거 뭐 코로나 검사 같은 거예요? 네, 코 협동 로봇이 쓰이고 있고. 그 협동 로봇이 콧구멍을 찔러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받기 싫겠다. 사람이 찔러도 이거는 좀 못 믿었는데, 그쵸? 네. 로봇이 내 코를 찌른다고? 네. 그 제가 찌를게요 하겠다, 이거. 중국에서 이거 이번에 좀 많이 쓰였고 이제 중국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사람이 계속 이제 코를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결국 로봇으로 좀 대체를 해서 좀 대량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역 로봇. 네, 방역 로봇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무선 충전, 전기차를 충전해 주러 돌아다니는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충전해주고. 로봇. 이건 뭐예요? 활주로? 활주로 이제 표면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좀 활주로에 어디 뭐 돌멩이 없나 어디 네, 파인 데 없나. 네, 균열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로봇이 좀 자율적으로. 중국 같네요, 이것도. 네, 이거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빠른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뭐 지도를 그리는 네, 로봇은 뭐예요? 매핑 로봇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한 로봇이고요. 이제 저희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위치 추정과 그리고 이제 지도를 작성을 하는 기술을 이제 쓰면서 실내 공간을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지도를 그리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지도를 그려주는 로봇입니다. 예전에 그 로드 뷰를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네네네. 찍었다면 네. 이제 실내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실내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도를. 라이다 센서를 달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실내 공간을 지도화하는. 야, 그럼 빌딩의 안에까지 뭐 지하 어디 지하 도보 뭐 이런 데까지 네. 유리 닦는 로봇도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회사였던 것 같은데 좀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 유리 닦는 사람들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네. 엄청 높아. 거의 일당이 몇십만 원 할 걸?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 이거 본전 뽑겠네 이게. 고소 작업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죠. 무슨 로봇으로 생명수당 좀 붙고 하니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좀 대체를 하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로봇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진짜 곳곳에서 이제 거의 뭐 안 쓰이는 분야가 없는. 네. 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산업 쪽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업을 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몇 페이지로 갈까요? 네, 저희 102페이지 102페이지. 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예. 국내 로봇 회사 중에서는 이제 기술력 관점에서는 최고 그쵸. 수준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본 자료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한 얼추 한 4천억 4천억 정도 예, 되네요. 네. 참고로 그 이정호 대표가 저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가 그 출연해서 기업 소개 IR 한 게 있으니까 그 네.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협동 로봇을 좀 제일 잘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협동 로봇에 제일 강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협동 로봇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술력이다. 이 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들도 나왔었지만 저희 10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 한국의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만들었던 그렇죠.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하면서 그 기술력이 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네, 맞습니다. 회사이고 최근에 그 사족 보행 네. 로봇 개처럼 네, 로봇 생긴 개, 네.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 네. 이게 다르파에서 1등한 게 이게 2015년인가 꽤 됐을 거예요. 네, 요거는. 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물리치고 네. 당당하게 좀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던 네, 그런 그러니까 적이 뭔가 재난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을 정리하거나 뭐 사람을 네. 구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을 가정한 있습니다. 네, 그런 대회였고. 네. 예.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좀 기술력이 널리 알려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은 무엇이 좋은가? 네네네. 그거 부분을 좀 두 가지를 결국은 또 이게 투자자들이 볼 때는 결국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네.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기술력이 좀 어떤 경쟁력으로 나타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10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이제 도표 235번을 보시면 이제 핵심 부품들을 상당 부분 내재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역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로봇도 잘 만들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도 자체 개발을 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내재화를 하면은 결국 원가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버 모터, 네. 브레이크 엔코더 네. 다 개발을 제어기까지. 했고 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속기, 네. 정밀하게 이제 멈추도록 하는 감속기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자체 개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또 이제 내재화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당 부분 부품에 대해서 내재화가 진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만들어 팔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정호 대표도 저희 그 와이스트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이족 보행 로봇이나 사족 보행 로봇이나 이거는 이제 현실화돼서 네. 뭐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그 사이에 그럼 캐시플로우는 뭘로 만들 거냐. 그래서 그 이제 협동 로봇으로 네. 우리는 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네. 이족 사족 로봇에 또 투자를 할 수 네. 있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좀 엄청난 무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 2023년부터 좀 해외 진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아, 네네네. 해외 기업들과도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현장 가서 좀 세일즈 네.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계속해서 해외 쪽 출장 가시면서 좀 영업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그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쓰이는 데들이 많아야 되겠고.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족 보행 로봇 네, 요거 나오는 군사용으로도 네. 쓸 수 있는 네, 요렇게 만들어서 국방부에 그 비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 돈이 됩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좋으면 부품도 만들 수 있지만 뭐 협동 로봇 말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의료용 로봇 이런 좀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로봇 분야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부품부터 해서 이제 로봇 완제품까지 좀 다양한 로봇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성장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무장지대를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도 뭐 이렇게 경계 감시를 해야겠지만
이런 사족보행 로봇이 네. 등에다 총 달고 네. 이렇게 경계 서로 나가는 네. 그런 모습 보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이제 손익계산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요. 네. 일단 매출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작습니다. 그쵸. 지난해 기준으로 90억 매출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 가이던스는 한 140억 정도 매출을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또 초기 시장인 만큼 좀 구체적으로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37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160억 원 정도 달성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원가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BEP, 이제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당기순이익 흑자를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한 23년 정도 가면은 69억, 네. 24년에 한 130억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는. 네.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뭐 여전히 네. 좀 많이 비싸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성장 산업이라는 네. 특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여기 나오나요? 밸류에이션 테이블, 네,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네,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55배 PER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에는 한 35배까지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24년 정도 네. 돼야. 네.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뭐 네. 금리 인상기 뭐 이런 게 이제 부담은 좀 되긴 네, 할 텐데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기관 투자자들 만나보면 네, 당연히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이 당장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네, 캐시플로우 아니면 뭐 멀티플이 좀 저렴해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약간 어떤 마인드로들 좀 접근을 하던가요? 일단은 좀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기술력에다가? 네, 기술력 하나. 그리고 실적 성장 모멘텀. 이게 진짜로 저희 로봇 시장에 있는 기대감들을 좀 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실적 성장을 좀 이제 실현을 해왔고, 네. 또 앞으로도 좀 이제 해외 진출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 가지고 실적을 낸다면 네. 그것도 성장하면서 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낸다면 네.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으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또 하나로 이제 로보티즈를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이고요. 이제 구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오래됐나요? 네, 좀 여기가? 오래됐습니다. 1999년 이쯤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제 과거부터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 연구자용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면서 사실 로봇 전문가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로봇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이 회사의 플랫폼을 좀 써본. 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좀 이제 유명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나 뭐 주요 제품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1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네. 좀 주요 제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로보티즈. 도표, 네, 로보티즈의 대표 제품으로는 245번 도표에서 나와 있는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 이제 액추에이터 부품이고요. 구동계네요. 네, 구동계. 구동 부품이고 이제 모터라든지 뭐 센서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이제 모듈화된 네. 제품이고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의 도표 249번을 보시면요, 이제 좀 실제로 저희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로봇들 제가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여기 이제 좌측 상단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뛰어다니고 이게 있는데, 누굽니까? 이게 바로 디즈니랜드에서 요즘 핫한 그 스파이더맨 스턴트 로봇입니다. 그 스파이더맨 스턴트 로봇 네네. 이거 엄청 핫하던데. 네. 그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줄 잡아 타고 다니면서 막 덤블링하고 네. 막 건물 넘어가고 하는. 네. 아, 거기에 로보티즈의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걸로 들어간다고요? 보고 있습니다. 네, IR 자료에 나와 있길래 오. 네, 좀 따왔거든요. 네. 이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네, 부품들을 부품들을 만들고 겁니다. 있고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로봇팔 같은 거에 또 쓰이고 있고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통 로봇 부품 하면은 일본하고 좀 독일 이 해외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희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좀 유일하게 일본 쪽으로 역수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 시장 경쟁력이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물류 로봇 같은 것도 네, 있고 물류 로봇 같은 데도 들어가고 산업용 있고, 로봇도 네. 그렇고 많이 쓰이는 데가
데가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좀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서 이 저희 로보티즈의 안정적인 좀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가 감속기도 만드나요? 네, 지난해 감속기를 공개를 했고요. 원래 이제 저희 액추에이터에 이제 감속기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걸 좀 떼내와서 아예 감속기만 좀 따로 상용화를 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이제 위해서 도움 말씀드리면 감속기라는 건 모터가 이걸 이제 움직이게 힝 돌려주고 네. 감속기가 그 속도를 제어해주고 네네. 정밀하게 어디에 멈출 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네. 사실 모터 기술보다 감속기 기술이 훨씬 더 어려운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가 감속기 때문이다. 네, 이거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감속기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상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상용화가 로보티즈기? 네, 됐고 지난해 이제 공개를 했고요. 어허.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만큼 팔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감속기라는 부분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터의 정밀 제어와 그리고 모터의 약한 파워를 키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진짜. 그래서 로봇이 결국 전기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모터가 쓰일 것이고 네. 거기엔 결국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산업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부품으로 꼽고 있고 이제 로보티즈가 이 부품을 좀 지난해 상용화를 했다. 아하. 다만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하모닉 드라이브계 거의 대명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감속기를 그래서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하모닉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아예 하모닉 드라이브, 뭐 네. 하모닉, 그 회사 이름인데. 네. 예. 거의 뭐 드라이브 이제 감속기 이름 자체가 뭐 하모닉 드라이브이기도 네.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저희 로보티즈가 이제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어요? 네, 이제 지난해 또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부품하고 연구자용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좀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름이 일개미 집개미네. 아, 네. 잘 지었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건 일개미, 그리고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집개미. 네. 좀 재밌고 재밌는 이름이라고 보고 자율주행 있고요. 로봇. 네. 요것도 그럼 이제 곧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네, 실외 같은 경우 사실 이미 개발은 다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지구에서 지금 테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마곡지구 상황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럼 로보티즈 거였어요? 네, 로보티즈 거로 보시면 되고 아, 또 좀 글로벌 물류 업체와도 협력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앞으로 좀 기대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이제 신도시 쪽에서. 네, 그렇죠. 뭐 배달 갈 때 네. 마지막에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각각 가가호호로 좀 네. 다녀오는 네. 그런 로봇들. 그리고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네. 지난해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고요. 이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아까 잠깐 사진도 나왔었지만 이제 국내 주요 호텔에 호텔에 좀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좀 서비스 사업 실증 사업에 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호텔 보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텔이야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 칸칸이만 찾아가면 되는 거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어려운 저기는 아닐 텐데 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호텔에서 뭐 하나 갖다 달라 했는데 사람이 막 오면 조금 불편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완전히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네, 로봇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로보티즈는 좀 재무적으로는 어때요? 일단은 매출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이상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224억 원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네,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224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적자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비가 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 이후 이제 좀 자율주행 로봇들 보급이 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이제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 측에서도 조금 흑자 전환을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던가요? 네, 뭐 사실 올해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비는 이제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이제 흑자 전환이냐 적자 지속이냐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로보티즈까지 받고. 네. 근데 이제 요 리서치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 200페이지짜리 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렸을 텐데 거의 얼마나 책 한 권입니다 이거. 한 4달에서 5달 정도 공부를 하면서 썼고요. 저희 이제 문과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인자도 잘 모르다가 이제 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최대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단하시다. 그거를 저희 와이스트리트 복귀리 여러분들이 이제
꽁으로 농담이고 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사실 이제 로봇 기술이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신인 카이스트 때도 마찬가지고 한 20여 년 네. 개발을 해온 건데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이렇게 해온 네. 건데 네. 이제는 개화기가 됐고 네. 상용화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조금은 회수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또 투자를 해야지 네. 또 미래 기술을 또 먼저 네, 선보일 수도 선점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지금 달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더욱더 매출 규모는 커질 것이고 또 원가율도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캐시플로우는 점점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도 지금도 들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뭐 오늘 내일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점차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사업 성장 속도에 좀 비례하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미 저희 휴보를 개발을 했던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을 했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또 0부터 100까지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응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뭐 막대한 뭐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로봇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이제 연구 개발비는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확실한 좀 진입 장벽이 네, 진입 장벽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할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로봇 관련 기업에 관심은 가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뭐 같이 투자한답시고 밸류에이션 따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들어오질 않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약간 그게 좀 현실적인 고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도 사실 기업마다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로봇 기업들 이제 전체 글로벌 이제 상장 종목들을 이제 뭉뚱그렸을 때 한 50배 정도로 나오고 있고 뭐 상당히 고 밸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한 100에서 200배 정도까지도 받고 있어서 뭐 사실 좀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이제 단순히 고밸류가 아니라 좀 실적 성장을 동반을 하면서 좀 적정 수준까지는 내려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그렇죠? 또 그 기업이 또 얼마만큼 시장을 또 만들어 가느냐, 또 아까 감속기와 같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도 또 달리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200페이지가 넘는 요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만 이렇게 얼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1시간 동안 일부분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Y스트릿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요 책자 유진투자증권에서 귀하게 만드신 책자인데 일부러 좀 가져다 달라 부탁을 드렸고 한 3분 정도만 그 댓글 선착순 그 퀴즈 댓글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퀴즈 하나 낼 거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로봇 부품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품이 무엇인지 그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와 결합이 되어서 쓰이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터의 파워를 키워주고 그리고 모터를 정밀 제어해주는 또 원가도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에 수혜를 좀 많이 입을지 그 부품이 무엇인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해서 댓글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착순을 항상 그 강조를 드리는 건 그래도 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베네핏을 드리기 위함이고 해서 써주시는 분들한테 요 덱으로 저희가 요거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함께 저희가 이제 덕분에 로봇 산업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